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나온다. 됐어. 봐봐요.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예를 들어 4가 되게 하는 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수는 뭐가 있어? 2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도 있고 플러스 2도 있지.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하여 4가 되게 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내가 예시 들어준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 일단 들어봐. 뭐라 그런다고?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그러면 또다시 x를 제곱해서 9가 되게 하는 x값은 뭐가 있을까? 플러스 3이랑 그치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래서 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9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는 제곱근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냐? 제곱근은 x를 제곱하여서 여기부터 적으세요. x를 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수학식으로 적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x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를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값이 양수야. a 값이 양수일 때 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 자, 4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몇 개 있어? 2개 있어. 다시 9의 제곱근, 9는 양수지. 9의 제곱근은 몇 개 있어? 그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두 개 있지.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수, 곧 0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 그치, x는 0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하나다.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2개다. 됐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 뭐 있을까? 그치, 있긴 있겠죠.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유리수 안에는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수 체계가 필요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 이렇게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어. 자,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근호. 루트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에 다시 말해서 2의 제곱근을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때 플러스 루트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2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다?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x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쵸? 그때 이때 x 값은 뭐가 있다? 마이너스 루트 2와 아니지 a죠. 마이너스 루트 a와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자, 우리가 누구의 제곱근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양수. 그래서 이때 a는 무조건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플러스 루트 a는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5가 되게 하는 5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 그치,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다 나왔네. 실수의 제곱근의 개수에 대해서 서술해보래. 우리 방금 했어. 자,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적어볼까요? 양수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2개가 존재한다. 이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의 절대값이 어쩔까? 자, 그렇죠. 자, 아까 다시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그럼 뭐뭐 있었죠?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가 있었어. 근데 얘의 절대값이 얼마야?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은 얼마야? 그치, 루트 2 절대값이 어쩐다? 같다.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몇 개 있다? 그치, 0 한 개밖에 없다. 0 한 개밖에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 있다? 없다. 그래서 너네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2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지, 틀린 말이야. 근데 순간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은 맞았다고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절대로 없다. 무조건 없다. 기억해요? 됐는가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리가 2의 제곱근 다시 합시다. 2의 제곱근 그럼 뭐뭐 있었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치? 그런데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었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 얘가 2의 제곱근이었잖아. 그게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봐봐. 루트 2를 다시 제곱한다 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2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다시 제곱한다 치면 또 뭐가 나와야 될까? 그렇죠, 2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곱근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 자, 1번에 루트 a는 뭐였어? a의 양의 제곱근이었죠. 근데 얘를 뭐 하래? 제곱하래.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자기 자신 a가 나와야 된다. 이해된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뭐였죠? a의 음의 제곱근이었잖아. 얘를 제곱하래.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됐나?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a의 부호가 반드시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여기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근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된가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돼 있네. 근호 안의 제곱수지. 얘들아, 제곱수가 뭔지 알아? 제곱수가 뭐예요? 우리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여기 봅시다. Q5번 보세요. 얘들아, 제곱수가 뭘까? 이걸 제곱수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 배웠어. 소인수 분해할 때 배웠거든? 기억난가? 제곱수가 뭐예요? 제곱이 뭐야? 제곱. 너네 제곱을 언제 써? 2의 제곱이 뭔 말이지? 그렇지. 2번 곱하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제곱은 2번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제곱수라는 거는 자연수를 2번 곱하라 이 말이야. 자, 다시 제곱수가 뭐다? 자연수를 2번 곱한 거. 이게 제곱수야. 그럼 뭐뭐 있을까? 1제곱 있겠지. 또 4, 2제곱 있겠지. 또 9, 3제곱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불러.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려봐. 잠깐 다시 적자. 자, 다시 아까 루트 a의 제곱이 얼마인지 찾으랬잖아. 그 앞에 문제에서. 그쵸? 그럼 그 노 안에 a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제곱은 뭐야? 제곱수란 뜻이지. 그 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어. 자, 4의 제곱근 그러면 뭐였죠? 2랑 마이너스 2였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a의 제곱근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한다 치면 얘는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가 제곱근일 거잖아? 그런데 너네가 실제 알고 있는 값은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때 이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2와 마이너스 2가 다른 값일까? 얘는 제곱근이 4개인 걸까? 아니요. 봐봐.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루트 4가 곧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같은 값이야. 이해하겠어? 그럼 다시 9의 제곱근 그럼 아까 뭐였지? 루트 9와 마이너스 루트 9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값은 얼마야? 3과 마이너스 9니까 루트 9가 곧 누구고? 값이 3이고 마이너스 루트 9가 얼마라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2의 제곱근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랬는데 왜 4의 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냐? 언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냐? 근호 안의 값이 뭐일 때? 제곱수일 때. 이해됐죠? 다시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어쩐다? 근호를 없애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제곱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야. 됐는가요? 그래서 근호 안의 수가 자연수의 제곱으로 돼 있다. 됐지? 그러면 근호를 없애고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자연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까 루트 3의 제곱은 얼마랑 같았죠? 루트 9 얼마랑 같았지 얘들아? 3 그쵸? 그럼 이제 그 앞으로 가서 아까 그 문제 이어서 봅시다. 3번에 2번 3번에 2번 가면 루트 a의 제곱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지? 그럼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근호를 없애고 그대로 a로 나타낼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3번은 위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3번은 위에서 했죠?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라고 돼 있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돼 있지? 근데 아까 위에서 a는 양수라 그랬잖아. 그쵸? 양수라 그랬어. 자, 그럼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뭐야? 음수야. 마이너스 a는 음수야. 근데 음수를 제곱해도 뭐가 돼? 양수가 되니까 얘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근호 안에 제곱수니까 얘는 근호를 없애고 뭘로 나타낼 수 있다? a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 그러면 얘는 얼마랑 같을까? 그렇지 9랑 같겠죠. 왜? 마이너스 9의 제곱은 얼마니까? 81이니까 9의 제곱이랑 같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내용 이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근호 안에가 제곱수가 있냐? 그 다음 1번은 뭐였어? 제곱근을 제곱하는 문제냐? 그 두 가지 구별된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보자. 루트 7의 제곱 얼마일까요? 얘는 뭐였어? 7의 양의 제곱근이지? 제곱하면 다시 뭐가 된다? 자신 7이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 그럼 뭐다? 얘는 11의 음의 제곱근이죠? 다시 제곱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 11이 된다. 이거랑 루트 49 이건 뭐야? 7이요. 그렇지 7이죠? 근호 안의 제곱수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가지 구별해서 기억합시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디를 할 차례냐. 그러면 이제 Q4번 봐봐. 자, Q4번에 루트 A의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여라 그랬어. 얘 뭐야? 근호 안에 A 제곱이라는 값이 있죠. 얘는 제곱수 아닌가요? 맞죠? 근호 안에 제곱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근호를 없앨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자연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댔잖아. 근데 사실 늘 자연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항식이 나올 거거든. 자, 봐봐요. 그런데 아까는 가정이 있었어. 여기에서 A가 뭐라는 가정이 있었어? 0이 아니다가 아닌데? 양수라는 가정이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요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같이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 이해하겠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 다시 아까쯤 했던 거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두 개 구별해보자. 자, 이때는 A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이때 양수인 거야. 이거 얼마였죠? 3이라 그랬죠? 자, 얘는 A 값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그래도 얘는 값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3이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A가 3이고 얘는 A가 마3이잖아. 근데 둘 다 결과는 3이었어. 뭘 씌운 거랑 똑같아? 절대값을 씌운 값이랑 같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옛날에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절대값 x 그러면 어땠어?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구별해서 나눠서 구별했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값은 얼마죠? 그대로 x. 그런데 x가 음수면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지? 마이너스 x라고 정의를 했었지. 그죠? 그래서 루트 a 제곱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어. 그러면 a의 부호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누구랑 같냐? 절대값 a와 같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라고 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뭘 예로 들어볼까요? x가 1보다 크다고 해보자. 루트 x마1 제곱 더하기 루트 1마 x의 제곱 이 값을 계산하래.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봐봐. x-1의 제곱은 제곱수랑 같은 꼴이지. 뭐의 제곱이잖아. 뭐의 제곱이지. 뭐의 제곱이야? x-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곧 a가 x-1인 거야. 맞죠? 자, 얘는 1-x의 제곱이니까 a가 1-x인 거지. 그런데 얘네들의 부호를 알아 몰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x가 뭐랬어? 1보다 크다 그랬어. x가 1보다 커. 그러면 x-1은 뭐가 될까? 양수, 음수. 양수. 얘는 양수. 양수. 맞죠? 얘는 양수, 음수?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양수일 땐 어쩌랬어? 얘는 누구랑 같으니까 절대값 x-1이랑 같다 그랬죠? 그 다음 얘는 또 누구랑 같죠? 절대값 1-x랑 같은 값이랬지? 됐어? 그러면 절대값을 풀려면 항상 얘가 부호가 뭔지 알아야 돼. 맞나? 얘는 부호가 뭐다? 플러스. 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x-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뭐였죠? 마이너스였지. 자, 절대값의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나오랬어? 얘에다가 뭐를 붙여서 나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맞나? 그러면 1-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돼. 됐는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마 x 이렇게 나온다고요. 식이니까 당연히 괄호를 쳐줘야겠지.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 x 마일 마일 플러스 x여서 얼마다? 2x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일단 뭘로 바꾸자? 근호를 없애고 절대값 a로 바꿔서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판단한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 빼주면 되고 음수일 때는 뭘 붙여서 빼주면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빼주면 된다. 된가요? 네. 그래서 이따가 문제 나오는 거 또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놓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소관계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자, A가 B보다 작다고 했을 때 루트 A와 루트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루트 A는 A의 양의 제곱근이죠. 루트 B는 B의 양의 제곱근이지. 자, 근데 항상 조건이 있었어. 얘네들은 부호가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해.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해보자. 2하고 3이 있어. 3이 더 크잖아. 근데 2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야? 루트 2. 3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야? 루트 3이야. 너네 루트 3이 루트 2 누가 더 클까? 루트 3이 더 크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는 넓이가 넓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어쩌겠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루트 3이 어째야 돼?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걔네들의 양의 제곱근 값도 더 작게 된다. 그다음 반대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와 B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부동호 방향이 누가 더 커요? B요. 그렇죠. B가 더 크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변의 길이가 더 긴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겠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B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자, 얘네들은 A와 B의 음의 제곱근이야. 맞죠? 음의 제곱근이야. 자, 너네 음수는 어때?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2요. 그치,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절대값이 더 큰 게 작지. 제곱근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더 큰 게 작아. 그래서 음의 제곱근은 누가 더 커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 A가 더 커야 한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곱근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수 체계를 좀 분류를 해볼 건데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자. 자, 1학년 때 뭘 배웠어?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죠.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의 뜻이 뭐야? 분수로 나타내. 오,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A와 B는 뭐여야 되고 정수여야 되고 분모는 반드시 뭐가 될 수 없다. 이걸 유리수라고 배웠어. 그런데 모든 분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그렇지, 소수로 바꿀 수 있어. 자, 모든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다. 됐나요? 자, 다시 이제 기억을 떠올려봐, 2학년 때. 자, 소수는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가 있죠? 순환 소수, 무한 소수. 다시 말해볼까요? 순환 소수.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 무한 소수가 있었어. 그쵸? 유한 소수의 뜻이 뭐였어? 끝이 있어. 다시 더 정확하게. 소수점 아래 숫자가 유한개. 셀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나눠 떨어져야 돼. 맞나요? 그럼 무한 소수는요? 뭐였죠?
순환소수와 무한소수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눠 떨어지지? 않아. 다시 말해서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개야. 그래서 무한소수는 다시 무슨 소수와 순환소수와 그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어. 됐죠? 자 여기서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 그랬거든. 자 유한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라고 배웠죠? 얘네 둘은 유리수야 라고 배웠지. 됐나요?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었어? 그렇지. 파이 3.1415고의 끝에 알아 몰라? 몰라. 그 다음 또 우리 뭐 있냐? 오늘 배운 루트 2, 루트 3 이런 제곱근. 그 근호환의 수가 제곱수가 아닌 제곱근들은 전부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얘네들은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배우냐면 무리수라고 배워요. 됐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원주율 파이 그 제곱수가 아닌 제곱근 얘네들이 대표적인 무리수들에 들어가. 됐나?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실수라고 불러.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가 된다. 다시 유리수는 아까 뭐뭐 있었다고요? 유리수는 1학년 때 배운 걸로 정수와 기억이 안 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지? 다시 정수는 뭘로 나뉠 수 있었어? 양의 정수가 뭐였는가? 자연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0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음의 정수가 있었죠. 뭐 알겠지만 다시 한번 자연수는 1, 2, 3, 4 이게 자연수지? 그 다음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 붙인 게 음의 정수.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였어? 진짜 분수 또는 소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뭐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니면 다 뭐야? 무리수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루트 2 뭐 등등등 이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실수가 뭐다?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는 전부 다 실수라고 부르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수는 다 끝났어. 됐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실수 체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포함 관계를 써보라 그랬거든. 여기서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 그림으로 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거든. 그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가장 넓은 범위의 수가 뭐예요? 그렇지, 실수. 가장 넓은 범위의 수는 실수야. 그래서 실수가 가장 전체 범위가 될 거고 실수는 뭐하고 뭘로 나뉜다 그랬죠? 유리수와 뭐다? 무리수로 나뉜다 그랬어. 됐나요? 자, 이 말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자 얘들아.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틀려. 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다시 아까 유리수는 또 뭐가 있었어? 이 유리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간다? 그렇지, 정수가 들어간다. 됐죠? 그럼 정수 안에 누가 들어간다? 자연수가 들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넓은 범위가 누구죠? 실수.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등과정 가면 집합을 배운댔잖아. 집합에서 포함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거든. 그래서 보면은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더 큰 쪽에 입이 벌어지면 돼. 됐나요? 그러면 또 무리수는 어디에 포함돼요? 실수. 그렇죠. 무리수도 실수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러면 정수는 어쩔까? 정수는 유리수. 유리수에 포함되죠. 실수에 포함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정수는 실수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포함 관계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연속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어요. 그렇지. 우리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유리수를 나타낼 수 있었어. 그죠? 그러면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 얘도 유리수야. 자, 유리수와 이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 개 존재할까? 그치? 엄청 많죠? 엄청 많지? 그래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대. 그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적어보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의 뜻이다. 그러면 무리수의 조밀성은 뭘까요? 무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자, 왜냐면 아까 무리수가 뭐였어?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였잖아. 그러면 그 소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수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에다 다 나타냈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 수직선은 빽빽하게 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질까요? 자, 이걸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 그럴까? 얘를 1이라 할게.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무리수도 나타낼 수 있어. 어딘가에 나타낼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얘는 무리수잖아.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 있을까요? 얘는 무리수고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몇 개의 유리수가 존재할까? 무수히 많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몇 개 존재할까? 무수히 많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에 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쳐도 이 수직선이 완벽하게 메워져 안 메워져? 안 메워져. 왜냐면
여기 유리수와 여기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은 유리수를 이렇게 다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무리수들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다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에 다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없다? 없어. 이해돼? 그쵸? 그런데 실수는 뭐였어? 유리수와 무리수고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수가 다 실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모든 유리수와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에 다 나타냈어. 됐나요? 다 나타냈어? 그러면 다시 말해 실수로 완전히 수직선을 메울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수가 실수였잖아. 그거를 유리수 무리수를 다 나타냈어. 그러면 수직선은 완전히 메워진다고. 그게 실수의 연속성에 대한 설명이야.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직선엔 그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너네가 모든 유리수 대응시키는 건 알지? 근데 제곱근을 대응시킬 수 있어 없어?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자, 뭘 이용해서 이 제곱근들을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거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대응시킬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지금 이 모눈 한 칸은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맞죠? 근데 4개가 있잖아. 그럼 넓이가 얼마야? 4인데. 그럼 이거는 그 절반이니까 얘 넓이가 얼마겠어? 2가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그치, 루트 2여야 돼. 아까 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 루트 2를 대응시킬 건데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 자,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2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어디다가 중심을 찍으면 되냐? 0에다가. 여기다가 중심을 잡고 반지름의 길이가 칠판봐. 루트 2인 원을 그려. 자, 수직선에 원 그렸지?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는 어쩌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0부터 이 빨간 점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해된가요? 그럼 얘들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이때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를 수직선에 표시를 하랬어. 그럼 넓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될까요? 얼마라고요? 루트 5니까.
그렇지 5죠. 그럼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은 그림이 9칸을 그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점이 중요해요. 0이야 0. 여기 기준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거든? 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9지 9. 그지? 근데 이 옆에 요 옆에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1이죠. 1이 몇 개 있어? 9개. 오, 노노노노. 이거 이 삼각형. 4개. 그치? 4개 있지? 그러니까 전체 9에서 4개 빼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그치? 루트 5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를 찾아야 되니까 음수 쪽으로 가야 돼서 이 변의 길이 가지고 하면 되겠지. 자, 여기가 루트 5가 되니까 마찬가지. 어디를 중점으로?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을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이때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다. 그럼 플러스 루트 5는 어디로 하면 되겠어요? 그치, 여기 양수 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어떻게 그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알겠나요? 네. 아직 안 그렸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얘들아?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일단 안 되는 건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합시다. 자, 라스트. 자, 이번에는 실수의 대소관계. 아까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였잖아. 제곱근의 대소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실수.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 2하고 루트 3을 비교하고 싶어. 루트 2와 루트 3은 누가 더 크다 그랬죠? 그치? 얘가 더 크다 그랬지? 근호 안에 수가 더 큰 게 크다 그랬어. 그런데 2하고 루트 3은 얘는 무리수와 무리수였으니까 비교가 가능했어.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유리수죠. 맞나요? 얘는 뭐예요? 무리수죠. 그치? 어쨌든 둘 다 실수잖아.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는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해된가?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봐봐. 얘는 근호가 없고 얘는 근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근호 안에 집어넣어. 그럼 아까쯤에 2는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랑 같을까? 왜 이래? 루트? 진짜요? 진짜로요? 루트 얼마? 아까 우리가 왜 이래? 언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다시 해볼까? 루트 A의 제곱이 아까 뭐였지? A를 양수라고 했을 때 A랑 같다 그랬지. 그럼 거꾸로 자연수를 근호 안에 집어넣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제곱해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루트 2는 얼마겠어요? 루트 4가 되겠지. 그러면 누가 더 크겠어? 루트 4와 루트 3. 그렇죠. 얘가 더 크겠죠. 됐나요?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 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뭔가 직관적으로 비교를 못 하겠어.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해보는 거야. 뭘 구해보자? 두 수의 차를 구해보자. 자, 차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지? 그렇죠. A가 더 크다는 거죠. 자, 차를 구했는데 0이야. 그럼 어쩐다는 거죠? A랑 B랑 같다는 거고, 차를 구했는데 0보다 작대요. 그럼 어쩌다는 거지? A가? 그렇지, 작다는 거지. 뭔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그럼 뭘 구해보면 된다? 차를 구해보면 된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이때는 A가 B가 모두 0 이상일 때 어떤 걸 비교해보면 되냐면 제곱의 차를 비교해봐도 돼요. 자, 제곱의 차가 0보다 크대. 아까 치면 이거지. 아까 2와 루트 3을 비교했을 때 자, 얘를 제곱해봐 얼마지? 4요. 4. 이걸 제곱하면 얼마지? 3. 누가 더 컸어? 얘가 더 컸지. 이렇게 제곱의 차를 구해서 제곱의 차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크다, B가 크다. 그렇지, A가 크다. 제곱의 차가 0이면 어쩐다고요? A랑 B랑 같다. 제곱의 차가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 됐나요?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나눈 몫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 자, A 나누기 B를 했는데 그 결과가 1보다 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죠?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거지? 몫이 1이야. 그럼 A랑 B랑 어쩐다? 같다. 자, 몫이 1보다 작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항상 얘만 써야 돼. 얘만 써야 돼. 이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 하나 골라 쓰면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원리 해설 가지고 풉시다. 그 원리 해설 펴봐요. 책이 잘못됐다. 잠깐만. 어머. 야, 책이 잘못 들어갔나봐. 왜 3-1인데 이게 들어가 있지?